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페미니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젠더 이슈, 젠더 감수성, 젠더 갈등 계속 그 젠더 이야기를 꺼내죠. 그리고 젠더 정체성 이러면서 계속 그 젠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워낙 깊이 우리 사회에 지금 침투해 왔다. 그런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판섹슈얼, 또 나는 에이 로맨틱, 그레이섹슈얼, 판섹슈얼 이러면서 자신이 그 성 정체성을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또 그런 이게 현재 이제 그런 걸 말해서 젠더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성소수자인데 그 성소수자 안에 이런 젠더 정체성을 세밀하게 다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타고난 성,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성은 섹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회적인 성을 젠더 이렇게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분류하는데, 타고난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개인 스스로 생각하는 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학교의 초중등학교 그 성교육에도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이제 청소년 성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입각한 그런 그 성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성 다양성, 또 내 성은 내가 결정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타고난 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많은 그 젠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요.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별은 수천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르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기들은 성소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발전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화로 현재 이렇게 된 거예요. 간략하게 제가 어떤 연원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구 페미니즘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죠.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세기에 서구 여성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참정권 투쟁, 법적 권리 투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68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참정권 획득이 끝나고 나서 68혁명이 일어났죠. 68혁명은 신좌파 학생운동, 청년운동, 청년저항운동, 권위와 질서에 대항하는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렵이 1966년도에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죠. 컬처 레볼루션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그 당시에 대약진 운동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처강청을 내세워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청년 홍위병 10대 홍위병들이 기존의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그러면서 정말 부모를 고발하고 또 스승을 고발해서 한 3,000명, 4,000만 명 가량이 이 문화대혁명 당시 희생을 당했어요. 근데 이 이제 문화대혁명의 그 영향이 68혁명에도 미친 거예요. 미치고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는 서구에는. 그러면서 점점 개인이 정체성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할 무렵하고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68혁명은 신좌파 운동으로서 뉴레프트 운동이고, 그리고 신마르크시즘이죠. 마르크스주의의 두 기둥인 계급투쟁과 그리고 역사적 유물론을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이것을
계급 갈등을 남녀 갈등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구도를.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를 남과 여의 그 어떤 그런 계급 투쟁으로 그거를 이론을 바꾸면서 신좌파 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대 페미니즘이 그때 일어난 거죠. 예, 그때 페미니스트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뭐 여성운동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 신진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어떤 그런 그 개인의 정체성에 이제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한 1970년대 이제 중반 무렵에 그때 이제 미국에서 게이 권리 운동, 뭐 그 레즈비언 운동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정치적 세력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자신의 그 정체성,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 이런 게 이제 그 사회 운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레즈비언이즘이 레디컬 페미니즘,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은 급진 페미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레디컬 페미니즘의 그 레즈비언이즘이 주류로 잡게 되면서 그 동성애, 여성 동성애 문제가 이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주류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여성들은 레즈비언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저술이 많이 나왔죠. 이제 주로 이제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저술 활동을 많이 했어요. 쉴라 제프리스, 안드레아 도어킨, 그 이전에 케이트 밀렛부터 시작해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 거의 다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서 그 레즈비언이즘이 페미니즘의 주류화가 되면서 1970년대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게 되죠. 물론 그 전에 또 이 젠더라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시몬느 보바르의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성성은 중요하지 않다. 여성성은 바꿀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이 어떤 그런 젠더 개념의 어떤 영감을 주고 원조는 페미니스트들은 시몬느 보바르에게서 찾기도 해요. 네. 어쨌든 거기서 젠더라는 영감은 시몬느 보바르가 제시를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성혁명, 성정치라는 말이 페미니즘 안에 이제 점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존 머니죠. 존 머니는 임상심리학자이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정체성 클리닉이라는 걸 존 머니가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그 큰 병원에서 한 게,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게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 그때가 1965년도였어요. 그래서 그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은 누구나 다 바꿀 수 있다. 탁월한 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러면서 1965년도에 존 홉킨스 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덴마크나 이렇게 모로코나 이런 등지에서 의사들이 비밀리에 성전환 수술을 했지만은 그 대형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존 홉킨스 병원에서 하는데, 이때 존 머니가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걸 들고 나와요. 그래서 1965년도부터 시작해서 존 홉킨스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환 수술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타고난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존 머니가 어떤 그런 젠더 이론의 기반, 젠더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것을 해체하잖아요. 해체.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가 이제 중심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자크 데리다가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주장하는 바가 하도 먹히질 않고 황당하니까 이 자크 데리다가 미국으로 이렇게 옵니다. 미국으로 와서 미국 대학에서 강단에 서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문학 비평, 문화 연구 이런데 접목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도 이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에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니까 자연히
그 젠더, 성 정체성을 계속해서 해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발휘한 거죠. 그래서 뭐 성별 관점을 초월한다, 뭐 인종 문제 모든 것을 이제 막 그 다 뒤섞어서 또 해체를 하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황당한 이론이에요. 그때부터 이 철학은 정말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예. 사실 저는 막말로 망조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디스 버틀러가 등장하죠. 1990년에. 주디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의 정체성의 전복, 페미니즘 정체성 자체를 아예 전복을 시키자. 예. 제 주디스 버틀러는 유명한 레즈비언이죠. 예. 철학자이고 어쨌든 이 페미니즘을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 해체주의에 이렇게 좀 확고하게 만든 그런 그 주 이론가예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1970년 중반부터 이렇게 왔지만은 이 주디스 버틀러부터 시작해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거의 이제 페미니즘의 그 주 중심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대학교 하여튼 이 그 성교육을 받잖아요. 성교육이 연간 15시간이에요. 의무교육이에요. 이것이 이제 2017년, 18년부터 이것을 관철을 시켜서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 고등학생은 연간 15시간 성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성교육의 그 핵심이 뭐냐?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그 모든 자신의 경험, 자신의 그 어떤 그런 그 감정, 육체적 뭐 이런 것을 다 다양성 성교육. 정말 참 말도 정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다양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 청소년 성교육에 이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이 포괄적 성교육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이제 다 어떤 그런 그 페미니즘 영향,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성의 다양성을 엄청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리고 동성애자 페미니스트들이 그때부터 자신의 성별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그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60세계가 있다, 70개가 있다, 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뭡니까? 나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다. 안드로진은 또 남자와 여자가 혼합이 된 거라. 에이로맨틱, 그레이 섹슈얼, 판섹슈얼. 그래서 도대체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성을 계속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다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성 정치가 이제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 이제는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990년 후반 무렵인가 그때 이제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이라고 이제 그때 또 하나의 분파가 생겨나요. 인터섹셔널 페미니즘이라고. 이것은 인종, 계급, 동성애, 자, 여성 다 함께 그냥 다 서로 상호 교차한다는 거예요.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을 스카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 사이트에 보면 뭐 스카 페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트렌드는 스카 페미니즘, 상호 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이 좀 이렇게 주류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과 이 교차성 페미니즘하고 굉장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그 입학 그 불호 사건이잖아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은 남자 여자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오직 생물학적 여성이어야만 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성 동성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호 교차성은 다 뒤섞는 거예요. 다 나는 오늘 남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난 내일은 여자 될 수 있어. 그러나 지금은 무성애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레즈비언 페미니즘과 상호 교차성 페미니즘은 엄청나게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이게 여성의 당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허군날 이어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러나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나라의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성교육에 너무나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의 다양성, 그러면서 성적 자기결정권, 성 역할은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이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가르치기는 네 성은 네가 결정해. 너의 그 성적 결정권이 있어. 이래 놓고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엄격하게도 성을 또 규제를 해요. 그 페미니즘은 이렇게 모순이에요. 모순. 엄청나게 모순을 이게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성정체성이라는 그걸 계속해서 세분화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응? 자기가 외모는 여자지만은 난 남자야. 나 아니야. 나 양성애자야. 응?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수영 기른 남자한테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수영 기른 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마담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그 가게 주인이 마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당한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직까지 생식기 수술을 안 했지만은 나는 지금 현재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완전히 우리 사회와 이것을 그냥 혼란 속으로 빠뜨려요. 이것이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청소년 성교육에 이대로 간 거예요. 계속 성의 다양성을 중요하고, 내 성은 내가 결정해. 성 역할은 고정된 게 아니야. 늘 바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이상 오세라비였습니다.